13일 뚝딱이 주식 증시 브리핑입니다. 한 주 시작부터 하락한 하루였는데요. 엔터주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에서는 변동성도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려운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환율 쪽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환율이 좀 대반등한 그런 성격은 있어요. 그러나 이상이 조정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번 원달러 환율의 경우 1,400원에서 저항이 되고요, 아래에서는 1,350원 선에서 지지가 되는 형국이라고 놓고 볼 때 대략 기준선을 1375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75원에 이 기준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대반등이 지수의 조정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볼 때 이제 그 신용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결제일 기준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신용거래가 이렇게 좀 증가한 이후에 완만하게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신용 잔고 금액이 10조 원을 넘어가 있죠. 10조 원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닥의 신용인데요. 코스닥의 신용을 보면 우리가 코스피 신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초록색, 요 파란색 선이 신용 거래 추이선이고 빨간색 선이 지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용 거래 추이선이 지수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신용에 대한 부담이 지수 대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최근에 신용이 또 이렇게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좀 주춤할 때도 신용이 지금 파란색 선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 금액이 9조 원을 살짝 넘어갔어요.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담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용거래 추이선이 지수선 위로 이격을 벌리면서 올라가 있다는 점을 놓고 봐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신용 부담이 지금 현재 크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코스닥의 변동성을 만드는 그러한 원인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신용거래 추이선이 지수선 아래로 위치하는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역전되면은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 신용거래 추이선과 지수선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놓고 볼 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눌렸는데, 그러나 보시는 대로 이 초록색 기준선 위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기준선은 어떻게 잡은 거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지금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20거래일 이전, 그러니까 현재 지수와 그 다음에 20거래일 전에 종가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이 20거래일 전 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이면 이제 이 기준선이 이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그 위에서 지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로는 뭐 패턴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선 아래로 오늘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만약에 이제 오늘 하향을 했어도 내일 곧바로 이 기준선을 회복해주면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선을 잡아줘야 되는데, 대략 맨 아래쪽으로는 여기, 그 다음에 위치로는 대략 여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기준선들을 가지고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20일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하향하고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런 상태죠. 자, 그림으로 놓고 보면, 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자, 이렇게 가는 패턴이 있고요. 자,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즉 소위 말해서 약간의 쌍바닥의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가는 거냐라고 할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쌍바닥의 형식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향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요 아래에 표시했던 여기나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돼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내일 오늘 하향한 이 기준선을 20일 이동평균선과 이 기준선을 하루 만에 회복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결정을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 CPI 및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눈치 보기, 그리고 신용 과다, 그리고 실적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위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반등 자체가 호재가 없이 회복 시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난관은 있을 것이다. 뭐 전고점에 접근하면서부터는 다시 또 저항이 될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저항으로 되눌릴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이미 앞서서 드렸었는데, 특히 코스닥은 그렇더라도 이번 흐름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코스피가 아직은 버텨주는 상황이니까요. 코스닥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자리를 좀 기다려보자. 뭐 같이 무너지면은 이게 다 장이 무너지는 건데, 하나가 버텨주면 하나가 약간 약해지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도 한번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런 구간에서의 매매는요, 지금 좀 지난주부터 좀 까다롭잖아요. 특히 코스닥 이런 구간에서의 매매는 무리를 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신용 등을 동원한 매매는 더욱 그렇고요. 예상 외의 조정이나 약세 분위기에서의 어떤 지지 기준을 하향할 경우에는 무턱대고 저가 매수하기보다는 지지 기준을 회복해 주는 것을 확인하거나, 또는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는 그러한 위치를 기다려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갑자기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밀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우선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종목들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자, 우하향 20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돌파 후 지지 테스트를 거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살짝 아래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서 잡아주는 게 좋겠고요. 오늘 일부 일단 뭐 이렇게 알려진 그런 언론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HBM3 8단에 대한 공급 지연 관련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 출처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술력의 문제보다는 SK 하이닉스와의 적용 기술이 다른 상태에서 SK 하이닉스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러한 어떤 관련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검수 방식 때문이라는 건데, 삼성이 NCF 즉 비전도성 필름 기술을 주로 적용하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MUF 즉 접합재료 액체로 칩과 패키지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그런 기술이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열 분산력에서 차이 등이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MUF가 열 분산력이나 이런 부분에선 유리하죠. 어쨌든 이런 기술력이 다른 상태에서 검수 방식이 SK 하이닉스 기준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좀 불리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했어요. 오히려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한미반도체도 역시 일단 음선이긴 하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면서 일단 보합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흐름을 가져가는 SK 하이닉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하향하지 않는 한은 일단 매매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도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러나 어쨌든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일단 다시 회복되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서 매매하는 게 낫다.
아래보다는 알았죠? 그 부분도 염두를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조선주가 강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고점을 높이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나갔는데요.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동성와인텍이나 성광밴드, 한국카본 등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신조선가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뭐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수혜, 이거는 뭐 이전부터 나왔던 그런 모멘텀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일단 제가 이제 이쪽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그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 조선 기자재 쪽, 엊그저께는 제가 이제 한국카본도 또 얘기했고 또 다시 얘기했고, 이 종목은 앞에서부터 얘기했었지만은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관심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종목을 조선주 섹터에서는 계속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오늘 코스맥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 시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콜마, 이차한불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음선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위쪽으로 대기 매물도 강하게 존재하는, 이게 대기 매물 플러스 차익 매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겠죠. 이러한 물량 저항도 좀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화장품 쪽은 2021년에 중국 수출 비중이 51%에 달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막 되게 불안정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의 중국 수출 비중을 보니까 이 기간에 26.6%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국 수출 비중 감소된 부분이 북미하고 유럽, 동남아 등으로 수출이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토니모리 이러한 종목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그 아모레퍼시픽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이 뭐 등락폭이 크진 않지만 지금은 일단 선도주로 올라간 흐름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모레퍼시픽의 등락 과정과 다소 좀 연계해가지고 관련주의 등락을 체크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눌린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 뭐 한국콜마가 위로 올라가지만 위에서 한번 막힐 가능성이 있다, 저항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해석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는 아모레퍼시픽을 연계해가지고 등락을 연계해갖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조직 개편 소식 등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일부가 반등 시도했지만은 금요일과 오늘 보시면은 모두 음선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위로 대기 매물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의미죠.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17만 9,700원, 17만 9,700원입니다. 17만 9,700원, 즉 금요일에 시가는 지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금요일에 시가 알았죠? 17만 9,700원. 근데 오늘 보면 이 금요일에 시가 약간 아래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17만 9,700원을 지지로 좀 전환을 해줘야 그래도 주가가 좀 안정적인 기반을 좀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이오 2차전지 엔터 쪽이 하락했는데요. 바이오에서는 이 펩트론이 오늘 갑자기 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확 밀려버렸어요. 자, 이런 종목은 저가 매수가 아니라 반등 시도할 때마다 물량을 일단은 축소해주는 그런 대응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까다롭고 쉽지 않았던 그러한 월요일장이었어요.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